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내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찾으려고 뒤적거리다가 상대방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서 개념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몸에 밀착시키고 추행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가끔 기사를 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어떠한 죄로 처벌받는지, 또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또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추행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은 그만큼 회피하기도 쉽고 숨기기도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둘 것입니다. 강제추행죄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차이점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폭행 협박이 전혀 없지만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그 밀집하였다는 사정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일부러 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경찰에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행을 당했던 사람이 곧바로 신고를 하거나 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피고인이 했던 행위를 곧바로 확인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이게 고의로 이루어져서 그런 행위를 한 게 맞다고 하면 대부분의 성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밀집한 장소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분명히 오해를 받았다,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절대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처리했던 사건 중에요, 피해 여성은 지하철에서 상대방이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밀착해서 비볐다 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지하철 내에 촬영된 CCTV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상대방 바로 뒤에 붙어서 성기를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력한 증거였고요. 그 CCTV 내용만 보면 분명히 그렇게 오인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기소되기까지는 피고인은 자기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수사 단계까지 대처를 했는데요. 기소가 되고 나서 의뢰인이 저희한테 와서 이거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때서야 공판 단계에서 선임이 됐었고, 그 CCTV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밀집한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했었고요. 실제로 우리 의뢰인이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 우산이 피해 여성 뒷부분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다시 분석한 영상물을 증거로 제시를 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들이 많이 사건화되고 있고 처벌받는 사례도 많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